제목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 걸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팔아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 집을 나섰는데 양푼에 비빈 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서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 일 내봐. 여러 번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해? 나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느 때 같았으면 마누라한테 미련하다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받으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에 친정부터 가고 싶다고 말했다. 노발대발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당신은 당신 집에 가. 나는 우리 집 갈 테니까. 큰 소리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의 며느리가 이런 법은 없다. 라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랬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니었던 것이다. 난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 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피어 있는데 들렀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피어 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을 보고 꽃이 피어 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들판 가득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해 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은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 이가 안 좋으신데 틀리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잖아.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는 거.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 흘리며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당신이 프로포즈 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 그랬잖아. 그랬나? 그 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어쩔 땐 그런 소리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우리 오늘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이 나 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안 간다. 여보? 여보! 좋아하면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난 아내 위로 무너지며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어젯밤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남자는 말한다. 이별이 한순간에 찾아왔다고. 여자는 말한다. 이별이 서서히 다가왔다고. 남자는 말한다. 헤어진 후에 힘들었다고. 여자는 말한다. 헤어지기까지 힘들었다고. 남자는 말한다. 힘드니 돌아와 달라고. 여자는 말한다. 힘들어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고 때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더 이상 헤어지기 싫어서, 더 이상 헤어짐의 아픔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림을 경험하기 싫어서 우리는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쉼을 드리는 위안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출판사 메가북스에서 펴낸 김재식 작가님의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설렘, 2부 우리 지금을 놓치지 말아요, 3부 또 다른 선택을 위한 결정의 순간, 4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서툴거나 사랑에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가슴 따뜻한 응원을 담은 책,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부 설렘.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정말 이 사람이다 싶으면 꼭 붙잡아. 물론 기회는 언젠가 다시 오지만 그 사람이 다시 오는 건 아니거든. 나중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나이가 들수록 연애가 어려워지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연애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상대도 나도 너무 약아졌다는 것이다. 이미 사랑도 해볼 만큼 해봤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연애는 더 이상 꼭 하고 싶은 무언가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라도 별 수 없고가 되어버린다. 마음을 다 주지 않고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심각하지 않게 편하게 연애하는 법도 배웠다. 그래서 설사 마음에 든 누군가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다행스럽게 연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금방 잊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별로 없고 너 아닌 다른 누군가여도 상관없다. 그냥 연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그만이다. 닳고 다른 마음에 더 이상 순수한 열정 같은 건 없다. 그냥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의 분출만 존재한다. 마치 교통사고처럼 쿵 하고 다가오는 연애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쪽에서 적당한 신호를 보내고 저쪽에서 그에 적합한 반응만 보인다면 그날로도 바로 연인이 될 수 있다. 밀지도 당기지도 않는다. 그것마저 귀찮기 때문이다. 그것 말고도 해야 할 일, 신경 써야 할 게 태산이다. 연애 같은 곳에 마음을 빼앗기기에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벼르고 벼르다가 겨우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떠본다. 떠지면 좋은 거고 떠지지 않는다 해도 별로 창피할 것 없을 정도의 시도만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렇게 그냥 한번 들이밀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아무도 연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연애가 미칠 영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면 다치고 싶지도 않고 마음을 쓰고 싶지도 않으니까. 20대의 사랑이 라면 끓이기라면 30대를 넘어선 사랑은 컵라면 끓이기다. 아무도 3분을 넘겨서 뚜껑을 열지 않는다. 그리고 모두들
딱 3분만 기다린다. 그 3분어치의 노력, 딱 그 정도만 한다. 왜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같은 건 정말 받고 싶지 않지만 만약 상대가 그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한다. 나랑 잘 맞으니까. 하지만 뭐가 어떻게 잘 맞는지는 끝내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면 자신도 모르니까. 그 대신 이런 말을 덧붙인다. 만나면 편하고 좋고 예전에는 오랫동안 노력해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요즘 만나는 사람이라는 말이 서로에게 더 잘 어울린다. 헤어질 때도 눈물, 콧물 다 짜내는 대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진다. 우리는 약을 만큼 약았고 또 다를 만큼 달았다. 그래서 연애도 약았고 달았다. 그리고 아주 손쉬워져 버렸다. 이제 아무도 제대로 된 그리고 어려운 연애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외로운 건 참지 못한다. 사랑한다는 말도 아무 마음 없이 참 잘도 하게 되어버렸다. 왜냐면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 살면서 겪는 그 수많은 일들 중 정말 별거 아닌 일. 그런 사랑을 한다면 우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쉽게 내뱉는 만큼 쉽게 주워 담을 수 있고 아닌가? 싶으면 금방 돌아설 수 있는 그게 사랑이 맞긴 하나? 용기가 필요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연다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 다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 사람, 이렇게 나를 설레게 할 사람이 또 있을까 하면서도 멈칫하게 된다. 좋으면 좋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는 표현도 어려워진다. 내가 이 사람 만나려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닌데 또 이러다 상처받고 나 혼자 아파하는 건 아닌지, 자기 방어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건 아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될 것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한들 후회는 남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면 행복할 텐데 점점 겁쟁이가 되는 것 같아 참 슬프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과 사랑을 해라. 무언가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해라. 그래야 행여나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가 오더라도 그 아픔을 알기에 더 이상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 기다림을 아는 이와 사랑을 해라. 그래야 행여나 네가 방황할 때 그저 묵묵히 너를 기다려줄 테니까. 슬픔을 아는 이와 사랑을 해라. 그래야 행여나 너의 거짓된 모습을 보더라도 진실로 너를 감싸줄 테니까. 진실로 내 모든 것을 사랑해줄 수 있는 이와 사랑해라. 그래야 행여나 너의 모습이 나빠 보이더라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을 테니까.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이와 사랑해라.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 또한 사랑할 줄 아는 거니까. 그녀, 사랑에 빠지다.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자꾸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진다. 여자들끼리 있을 땐 멀쩡한데 그 사람 앞에선 목소리가 변하고 투정을 부린다.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다. 눈앞에서 벗어나면 자꾸 보고 싶다. 자꾸 얼굴이 떠올라 일에 집중하기 힘들다.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수록 더 심하다. 전화가 안 오면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 남자가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 핸드폰에서
눈을 뗄 수 없다.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눈물부터 난다. 마음이 여려졌다는 증거다. 요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내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 손수 요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커플링을 하고 싶다. 같은 반지를 끼고 남들 앞에서 내 거라는 증표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 누굴 만나든 어딜 가든 함께 가고 싶다. 같이 가지 않으면 가고 싶지 않다. 단둘이 여행을 가고 싶다. 그와 추억을 만든다는 상상만으로도 설렌다. 늑대 같은 남자를 만나라. 늑대는 평생 한 마리의 암컷만을 사랑한다. 늑대는 자신의 짝과 새끼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우는 유일한 포유류다. 늑대는 사냥을 하면 암컷과 새끼에게 먼저 먹을 것을 양보한다. 늑대는 제일 약한 상대가 아닌 제일 강한 상대를 선택해 싸운다. 늑대는 독립한 후에도 종종 부모를 찾아가 인사를 한다. 늑대는 인간이 먼저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 한 인간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남자가 늑대라는 건 절대로 욕이 아니다. 남자들이 늑대만큼만 살면 여자는 절대 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남자들은 늑대처럼 살아라. 그리고 여자들은 늑대 같은 남자를 만나라. 네 곁에 살고 싶어. 내 베개에서 네 샴푸 냄새가 나고 내 이불에서 네가 바르는 바디로션 냄새가 나고 내 몸에 네 채취가 묻어있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네가 쓰는 숟가락과 내가 쓰는 숟가락이 어떤 거든 상관없게 뒤섞여버리고 같은 반찬 접시 안에서 젓가락이 부딪혔으면 좋겠어. 네가 얼마나 짜게 먹는지 얼마나 싱겁게 먹는지를 알고 싶어.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둘 다 같은 입맛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 마감 뉴스를 함께 본 뒤 리모컨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같이 거실을 돌아다니고 새벽 3시에 문득 보고 싶을 때 자고 있는 너를 안기만 하면 되는 거면 좋겠어. 네 향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네 자켓을 세탁소에 가져다 주려면 몇 번을 더 입어야 하는지, 네 차의 엔진 오일을 언제 바꾸면 좋은지를 챙겨주고 싶어. 힘들게 일하고 난 뒤에 너한테 안겨 잠들고 싶어. 일에 지친 네가 곤히 잠들 때까지 꼭 안고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들이 내게 네 안부를 물었으면 좋겠어. 네 지갑에 내 사진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어. 마트에서 커다란 카트를 함께 끌면서 두부와 양파를 사고 싶어. 시시 코너에 나란히 서서 뜨겁게 익힌 냉동식품 조각을 입에 넣어주고 싶어. 내가 싫어하는 영화를 굳이 봐야겠다는 너와 다투고 싶고, 네가 싫어하는 공연을 굳이 봐야겠다고 너와 다투고 싶어.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되고 싶어. 아침 신문을 나눠 읽으며 빨리 읽고 줘. 난 다 읽었어. 라고 말하고 싶어. 잠들기 전 문단속은 잘했는지 묻고 싶어. 나는 존경받을 만큼 해박하지도 않고 사치스럽게 해줄 만큼 돈도 많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대접을 보장할 만큼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너 같은 사람에게 부족하고 부족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늘 내 곁에 있고 싶어. 미안하지만 그래. 너무 미안하지만 너를 사랑해. 힐러리의 사랑법.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주유소에 갔다가 우연히 힐러리 여사의 옛 남자친구를 만났다.
돌아오는 길에 클린턴이 물었다. 당신이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지금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어 있겠지? 그러자 힐러리가 되받았다. 아니, 바로 저 남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 있을 거야. (2부) 우리 지금을 놓치지 말아요. 좋아하는 것 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거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되는 것.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주고 싶어지는 것. 좋아하는 건 모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해는 들으면 가슴 설레는 것, 사랑해는 들으면 눈물 나는 것. 좋아하는 건 호구 같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사랑하는 건 호구가 되어도 좋은 것.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진 장점들 때문에,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진 단점까지도. 좋아하는 건 뜨거운 것, 사랑하는 건 따뜻한 것. 좋아해는 카라멜 마끼아또, 사랑해는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건 특별한 나날들을 겪는 거고, 사랑한다는 건 일상을 겪는 거야. 좋아하는 건 감정의 흔들림이지만, 사랑하는 건 영혼의 떨림이다. 좋아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포기했을 때 내가 잃어버릴 것은 너 하나뿐인 거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내가 잃어버릴 것은 너를 뺀 나머지 모든 것이다. 좋아하는 건 이 글을 보고 누군가 떠오르는 것, 사랑하는 건 이 글을 보고 누군가 눈물 날 만큼 보고 싶어지는 것. 사랑을 믿어요. 결혼하자는 청혼을 받은 지 일주일.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인사를 오겠다고 언제 가면 되느냐고 자꾸 조른다. 아버진 돌아가셨어 라고 이미 말했고, 어머니는 아프셔 라고 계속 미뤘다. 마루 하나, 방 하나, 조그마한 우리 집을 선뜻 보여주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맘을 알 턱이 없는 엄마는 오늘도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 집에 들어서면서 짜증을 내고, 그 끝은 언제나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는 칼이 되어 엄마에게 날아간다. 화딱지에 눈물에 엉망인 마음으로 냉장고 문을 확 열어젖혔다. 커다란 파인애플이 2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 친구가 다녀갔다. 너하고 같이 오려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네가 너무 바빠서 혼자 먼저 왔대. 아픈다 먹으라고 그 녀석이 파인애플을 사왔는데, 나도 그 녀석 온다길래 파인애플을 사다 놨지 뭐냐. 그 녀석 아주 선하니 좋게 생겼더라. 나만 빼고 다 착한 세상. 냉장고 문을 붙들고 서서 하루 종일 울었다. 그 사람은 모릅니다. 바보 같은 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바보 같은 그 사람은 모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바보 같은 그 사람은 모릅니다. 조금만 노력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동안 상처받은 마음,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풀린다는 것을, 당신 말 한마디에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고 웃을 수 있는 바보 같은 여자가 당신 앞에 있다는 것을 바보 같은 그 사람은 모릅니다. 사랑, 이별, 미련, 그리움. 한 아이가 백사장에서 모래를 가지고 놀았다. 아이가 따스하고 하얀 모래를 두 손 가득히 움켜잡았다. 이것이 사랑. 손을 들어올리자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말았다. 이것이 이별. 아이는 흘러내리는 모래를 막아보려 했지만 그래도 모래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미련. 다행히 두 손 안에는 흘러내리지 않고 남아있는 모래가 있었다. 이것이 그리움. 아이는 집에 가기 위해 모래를 탁탁 털어버렸다. 그랬더니 손바닥에 남아있던 모래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추억. 당신의 이상형. 사람이 일생 동안 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인맥은 300명이라고 한다. 그중 평균적으로 120명이 이성이고 그중 평균적으로 12명이 당신의 이상형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12명 중 당신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이성은 0.48명. 결국 당신이 이상형을 만날 확률은 0.16%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이상형이 될 확률은 99.8%. 혹시 지금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을 당신의 전남친이나 여친과 비교하고 있진 않은가?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해준다면 비록 당신의 이상형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그 사람의 진심을 받아줘라.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당신의 이상형이 되어 있을 것이다. 고마워요, 당신. 미국의 한 여인이 어느 날 눈수술을 받다 그만 실명하고 말았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출퇴근을 도와주었다. 얼마 후 남편이 말했다. 여보, 계속 이럴 수 없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해요. 그 말에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을 했다. 여러 번 넘어지며 서로 눈물도 흘렸지만 점차 출퇴근이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버스를 탔을 때 운전기사가 무심코 말했다. 부인은 좋겠어요. 좋은 남편을 두셔서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살펴주시네요. 알고 보니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같이 타 뒷자리에 앉아 아내의 출퇴근길을 말없이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서로 눈물도 흘리고 상처와 고독도 마주하지만 그때마다 내 등 뒤에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내 곁에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없는 것 같지만 내 뒤에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 내가 그 사랑을 떠나도 그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싸웠을 때 시간을 갖자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여자는 가슴으로 먼저 아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머리로 생각을 하게 된다. 반대로 남자는 머리로 먼저 생각하고 내뱉은 후에 가슴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찾았을 때 여자는 이미
머리로 생각을 하게 된 후라 너무나도 냉정해 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바보같이 하는 거다. 3부 또 다른 선택을 위한 결정의 순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일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쉽게 대하는 마음. 본능적인 심리지만 마음 아픈 현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은 시소와 같아서 한쪽이 너무 커지면 반대쪽은 나를 내려다보기 마련이다. 그러고는 생각한다. 언제나 저렇게 큰 마음이겠지? 항상 나보다 더 큰 무게로 날 올려주겠지? 하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내려버릴 수 있는 건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사람이다. 여자의 지조, 남자의 지조. 여자의 지조는 남자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확인되고, 남자의 지조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되었을 때 확인된다. 선후 관계. 사랑이 끝나서 헤어지는 걸까? 헤어져서 사랑이 끝나는 걸까? 잃어서 사라지는 걸까? 사라져서 잃는 걸까? 기억해서 아픈 걸까? 아파서 기억하는 걸까? 마지막 용기. 이별한 순간에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면 왠지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에 그래 라며 쿨하게 끝내는 건 사실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정말 좋아한다면 그 순간에 잡아야 하는 거야. 그렇다고 구차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 난 정말 마지막까지 내 마음 바닥까지 보여가며 그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싫다고 끝까지 돌아서면 그걸로 된 거야. 자존심이 구겨진 게 아니라 마지막 용기였던 거야. 사랑을 지키려고 한 건 창피한 게 아니잖아.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래. 이별했을 때 말이야. 그 사람 때문에 있는 게 지우는 게 힘든 게 아니래. 그 사람과 함께 먹었던 음식, 함께 갔던 곳, 함께한 시간, 그 사람과 날 이어주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젠 아련한 추억이 되는 게 힘든 거래. 가시가 박히면 빼낼 때 주변 살들이 아프듯이, 여드름이 생기면 짜낼 때 주변 살들이 아프듯이 그 사람과 날 감싸고 있던 것들 때문에 아프고 힘든 거래. 물론 힘들이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가만히 둬도 잊히고 없어지긴 하지. 시간이 약이라잖아. 하지만 없어지기까지, 잊히기까지 신경이 쓰이고 결국엔 짜거나 빼내게 되는 거야. 잊으려고 술을 먹거나 다른 무언가에 미치는 것처럼. 하지만 때가 된 후에 빼야 하는 거고 짜야 하듯이 잊히는데도 때가 있는 거야. 그때까지만 참고 있다 보면 흉터 없이 사라지듯이 그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추억이 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겠지. 사랑으로 있고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래. 4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하지 않아도 스치고 지나갈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내가 아등바등 매달리지 않더라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옆에 남는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다. 비바람 불어 흙탕물을 뒤집어 쓴다고 꽃이 아니더냐. 다음에 내릴 비가 그 흙탕물을 씻어준다. 잊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사랑은 타이밍. 미친 듯이 끌리고 죽도록 사랑해도 서로에게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다. 서로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서로의 인생에 자연스레 등장해주는 것, 이것이 인연. 지금 헤어질 때 헤어지고 사랑할 땐 사랑하세요. 헤어지고 나서 뒤늦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할 때 앞서서 헤어지지 말아요. 알 수 없는 미래 혹은 이미 지난 과거 때문에 우리 지금을 놓치지 말아요.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아는 것이라 생각한다. 보통의 경우 본인의 잘못된 습관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고치도록 하지 않고 상대가 그런 부분들까지 이해하기를 바란다. 나의 이기적인 부분들까지 인정하고 보듬어줘야 사랑이라 여긴다. 자기 기준에서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며 강요한다.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상대가 이해해 줄 수 있으나 잘못된 습관을 무한정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건 어려운 일이다. 자기가 좋아도 상대가 싫어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과 잘 호흡하며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인생에 있어 내 편이 되어주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의 책은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